냉동창고 안은 영하의 온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깨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부산 서구 수산가공선 진화단지에 있는 한 냉동창고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보면 숨이 막힙니다. 냉동기는 멈출 수도 없고요. 그냥 버티는 거죠. 여러분, 냉동창고는 선택적으로 돌리는 시설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스위치를 끌 수 없는 산업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요, 그대로 손익의 직격탄입니다. 오는 31일 부산시가 이 수산가공선 진화단지에서 냉동냉장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의견 수렴 자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냉동냉장 산업이 처한 현실은 하소연 몇 마디로 끝낼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냉동 수산물, 그게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선에서 잡힌 수산물은 바로 소비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지탱하는 게 바로 냉동냉장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멈추면 유통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산은 전국 최대 수산물 집산지이자 가공유통 허브입니다. 수산가공선 진화단지는 이름 그대로 선진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공간이죠. 냉동냉장 업체, 가공업체, 물류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에너지 비용 급등입니다. 냉동냉장 시설은 전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바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24시간 가동이 기본이니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소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외식은 줄고 온라인 유통은 확대됐죠. 예전처럼 대량으로 한 번에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소량 다빈도 배송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냉장 냉동 설비 운영 부담도 커졌습니다. 물류는 더 촘촘해졌고 비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셋째, 원물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기후변화로 어획량은 들쭉날쭉하고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고 환율은 요동칩니다. 냉동 재고 관리와 가격 전략을 세우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관업 아닌가요? 하지만 냉동냉장 산업은 단순 보관업이 아닙니다. 수산업 전반의 변동성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고정비 구조입니다. 냉동냉장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큽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계속 나갑니다. 설비는 점점 노후화되는데 교체할 자금은 부족합니다. 중소형세 업체일수록 이 압박은 더 심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수산 정책은 대체로 업인, 양식업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저장 가공 분야는 늘 한 발 뒤에 있습니다. 냉동냉장 산업은 제조업도 아니고 단순 물류업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원, 시설 현대화,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 사이 자본력을 갖춘 대형 물류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동화 시스템, 대규모 물류망, 중소 냉동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쟁 문제일까요? 아니요.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가 약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냉동 기술은 곧 품질 기술입니다. 선도 유지, 손실 최소화, 수출 경쟁력 확보, 모두 이 분야와 직결됩니다. 저장 유통 시스템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수산물을 생산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산업을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기요금 지원이나 임시 보조금으로 땜질하는 방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냉동냉장 산업을 수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 전략 인프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에너지 구조 개선입니다. 태양광, ESS, 고효율 설비 도입 같은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설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저립금융, 공동설비 구축 모델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입니다. 재고 회전율, 에너지 사용량, 물류 흐름 같은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자 인식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냉동냉장 시스템은 식품 안전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선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바다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항구, 창고, 냉동실, 물류망까지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날지 아니면 산업을 재정의하는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언어로 번역되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 가능할까요? 이제 공은 행정가 업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